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하고요. 옆에 장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뻔뻔하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박혜희 장필수 기자입니다. 네, 점점 박해일 씨 닮아가는 것 같아요. 본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서 많이 또 악플도 달로 많이 방문해 주시고. 네, 악플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영상기획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요새 뭐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새로 기획하고 있는 영상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좀 시국이 조금 엄중하다 보니 네. 전부 팀원들, 저를 포함한 팀원들 좀 바쁘게 다 보내고 있어요. 뭐 저만 해도 지난주 목요일에 도쿄로 당일 출장을 다녀왔었고요. 아,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 네. 갔다 당일 돌아오셨나요? 당일 갔다 당일 나왔습니다. 네. 네, 국내 여행 다녀오듯이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팀 내 막내이자 또 에이스인 박윤경 기자가 네. 이제 취재차 일본 나고야에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영상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영상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빨리빨리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레인보우에서 다룰 뉴스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뉴스는 북한이 어제 그 발사체를 발포를 했죠. 발사를 한 게 있는데 네. 우리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북한이 신형 방사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당내 리더십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다라는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성범죄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초등학생에게 작은 수저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북한이 어제 이제 뭐 발사체를 내보냈고, 그다음에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어제 발사는 미사일이 아닌 신형 방사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저는 사실 방사포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군대를 다녀오신 장필수 기자. 방사포가 저는 뭔지 아시나요? 네, 저는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 포병이 아니라서 포병은 방사포는 아니었고요.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이번 알겠습니다. 기회에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네네. 방사포는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방사포는 지금 로켓에 유도 장치가 달려 있고 그리고 사거리가 연장된 개량형 방사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로켓에 네. 유도 장치가 달렸고 네. 그리고 이제 비행 이제 특성을 좀 고려할 때 네. 이게 탄도 미사일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또 되는 건 사거리가 200km나 되기 때문에 육군, 해군, 공군의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북한은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거는 방사포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네.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한국 뭐 하참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아직 탄도 미사일이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그 어찌됐든 이 발사체가 그러면은 뭐를 겨냥한 거냐라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200km에서 250km 정도로 나간다고 네. 하니까 결국 겨냥하는 건 남한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사실 지난 7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이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남조선이나 뭐 미국이라던가 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나름의 수위 조절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그게 뭐 어떤 발사체든지 간에 발사체를 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평화에 네. 위협이 되는 네, 맞습니다. 행동이긴 하겠죠.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계속된 이런 도발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구성하고자 하는 이제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 많았는데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저렇게 둬도 괜찮나? 저렇게 계속 개발하는데 저렇게 놓고 있다가 후드려 맞으면 어쩌려고 걱정이다. 이런 댓글 있었습니다. 후드려? 네, 후드려. 두드려 맞으면 아니 후드려. 네, 약간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지낸다고 해도
무기 개발은 서로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주변 이웃 국가들의 먹잇감으로 바뀐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네.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에요. 굉장히 세게 발언했는데 뭐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강잡기에 나섰다라는 네. 이제 보도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을 망치는 개파적 발상과 이기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반드시 신상하고 필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당내에서 지난번에 뭐 저희 레인보우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뭐 쓴소리 네. 한 거 너무 대통령 욕만 하지 말고 우리도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워딩을 뭐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당내에서 끊임없이 한국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지도부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뭐 사실 황 대표가 이렇게까지 발언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올해 뭐 홍준표 전 대표 계속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쓴소리들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장제원 의원, 김학용 의원, 뭐 김용태 의원, 네. 심지어 뭐 방송이나 SNS 통해서 뭐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 관련해서도 김용태 의원이 이런 것 태도 자체가 이런 발언 자체가 개파를 의식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네. 덧붙여서 말씀 뭐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사실 친박 비박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네. 비박을 겨냥한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네. 뭐 거기다가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우리 공화당하고 뭐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이렇게 공화당.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 뭐 아무래도 뭐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렇게 좀 강경한 발언을 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상 필벌이라는 게 어쨌든 내년에 총선이 그죠. 있고 총선에 전에 이제 공천이 있을 건데 네. 이 공천을 앞두고 이 비박계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은 친박이 아니다, 자기는 친박에 진빚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친박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황교안 알고 대표를. 있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도 어떻게 될지 조금 네. 비박계에서는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기사 댓글은 좀 어떤 것들이 달렸나요? 네, 항상 정치 기사는 한겨레 홈페이지 기사에 많은 재밌는 댓글이 달리거든요. 아, 네, 예, 되게 그래서 좋네요. 포털 대신 한겨레 홈페이지에 있는 네. 댓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친비박 양쪽에서 팽당하는 과정을 충실히 밟고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너무 충실하시네요. 아, 네. 그리고 되게 시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뭐 말씀 이제 해 주셨듯이 황 대표가 사실 정치권에 입문을 하면서 뭐 친박의 지원을 많이 받은 거는 모두가 사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은 박근혜를 따라간다는 당신의 몸은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의전도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 마크가 박힌 정확한 시간 알려주는 손목시계도라는 이런 시적인 굉장히 댓글을 시적이고 디테일하네요. 네. 네, 이런 분들 황교안 계셨습니다. 대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뉴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온 건데 성범죄자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9명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제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애초에 왜 나온 거냐면 사범대학에 나오는 한 사람이 이제 소송을 낸 거예요. 헌법소원 청구를 낸 건데 이 사람은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돼서 2015년 7월에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됐는데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혹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범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초중고 뭐 교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교사가 될 수 없으니 이거는 교원 임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근데 네, 이거에 네. 대해서 아니다. 이 법은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이 결정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사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뭐 이제 대법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뭐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성범죄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학교에서조차 뭐 학생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거는 학교가 아니죠. 맞습니다. 네, 네. 헌재 결정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가 네. 되는 바입니다. 사실 기사 댓글도 동의하는 댓글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뭐 당연하다는 의견 많았는데요. 좀 더 통쾌한 댓글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직업의 선택 자유 같은 소리 한다. 너 같은 성범죄자한테 배우지 않을 권리를
권리가 먼저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분도 그렇군요. 계셨고요. 네. 아동 성범죄자는 한 인간의 성장과 존엄과 인생 전체를 갉아먹고 말살시키는 범죄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거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네. 뭐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거는 이제 꼭 교사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 등의 이제 뭐 취직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아주 그 교사로 취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어쨌든 뭐 성범죄자가 우리 뭐 아이들의 교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인권위에서 권고가 나온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굉장히 작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급식을 먹을 때 그냥 성인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과 손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는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등 학교 급식에서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어른 수저로 밥을 먹는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뭐 이런 일이 사실은 실제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인권위에 네. 제소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진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 단계나 신체 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로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에 제약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네. 밥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거고 네. 아이들이 아마 이제 어른 숟가락으로 굉장히 크게 젓가락질 사실 또 특히 힘들잖아요. 그쵸. 네, 힘든데 그거 가지고 밥 먹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나 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시절인데 국민학교 시절 아니시죠? 저 중간에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네, 다른 저는- 세대, 다른 세대. 저는 이제 도시락 세대. 그래가지고 제 도시락에 항상 그 숟가락 보면 좀 작은 숟가락 수저로 항상 예, 먹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아이들은 급식이라서 좋긴 하지만 어른 수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의미 있는 댓글은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기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면 사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꾸시는 분들은 뭐 큰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렇게 뭐 사소한 것 주변 돌아보고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 다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교사처럼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을 찾아서 알리는 것도 사실 뭐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기사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화자찬으로 끝났는데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댓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오늘 8월 1일 첫날이라서 그런지 유튜브 댓글창에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오. 네, 김종민님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네, 김종민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매일매일 와가지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민님 외에 신미소님, 샘틀님, 레몬 하늘 향기님도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하시고요. 네, 그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성범죄자가 교훈이 될 수 없다라는 헌재 판결 관련해서 RA님께서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전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 당연한 걸 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만들어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님께서 의견을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댓글 소개를 해드리면 뉴스럼럼님. 좋은 방송 너무 안 봐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요. 벌써 74명이 와 계신데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럼럼님께서는 유튜브에 가짜 뉴스 아니고 진짜 뉴스가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열심히 네. 하고 있으니까 좀 주변에 많이 전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루시안님은 또 이런 댓글 남겨주셨나요? 송채 기자님 뒤에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은 누구? 네. 저희 제작진들이 지금 옆에서 왔다 갔다 열심히 다음 김보엽 기자가 진행한 뉴스룸 토크 진행을 네.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칠 텐데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 휴가여가지고 레인보우 뉴스는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진행을 네, 하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분이 분. 네, 네. 진행을 하게 될지는 비밀이고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뒤에는 곧바로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